SF 영화를 보다 보면 저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지적하기 참 쉽죠. 그런데요, 정작 과학자들이 이건 진짜 최고다라고 꼽는 영화들은 그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오늘 바로 그 과학자의 눈으로 최고의 SF 영화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학자들이 꼽은 최고의 SF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네, 맞습니다. 인터스텔라죠. 와, 이 영화에서 블랙홀 나오는 장면 기억나세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직접 자문해서 만들었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과학적 정확성의 상징, 끝판왕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죠. 많은 과학자들은 영화를 볼 때 이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상상력,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 상상력의 불꽃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서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바로 은하철도 999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한 천문학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차장님처럼 우주를 가이드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천문학자가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 애니메이션 하나가 한 아이의 꿈을 키워서 진짜 천문학자로 만든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예시가 있을까요? 은하철도 999, 줄거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죠. 철이라는 소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 몸을 얻으려고 머나먼 안드로메다 은하로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행성들을 많이 만나고 결국에는 기계가 되는 것보다 인간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화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왼쪽 한번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창문을 열고 심지어 증기기관차가 달려요.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 오류투성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 때문에 오른쪽처럼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블랙홀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던가 중력이 막 제멋대로인 구상성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오류들이 오히려 상상력의 날개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조금 틀리면 어때요? 한 사람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영감을 심어줘서 미래의 과학자로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완벽한 고증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할 아닐까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꼽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SF 영화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거대한 사고 실험의 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한 철학적 질문,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뇌가 어떤 통 안에 담겨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컴퓨터가 뇌에 쏴주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매트릭스는 바로 이 질문, 이 현실이 진짜일까? 이걸 영화의 기본 설정으로 딱 깔아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좋아, 이 세계가 가짜라고 치자.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챌 방법이 있긴 할까? 하고 말이죠. 이 영화가 정말 천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데자뷰 현상으로 그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도 완벽한 가상현실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바로 버그나 글리치 같은 오류가 생기겠죠. 영화에서 네오가 똑같은 검은 고양이를 2번 연속으로 보잖아요. 그 데자뷰 장면?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오류, 즉 글리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이, 너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열광하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그냥 액션 영화가 아니에요. 물리법칙이 어쩌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진짜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놀이터, 거대한 사고 실험실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상상력도 좋고 철학도 좋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딱 맞아야지 할 때가 있잖아요. 영화가 과학을 정말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냈을 때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 짜릿한 희열,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997년작 영화 볼케이노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죠? 그런데 한 지질학자 분이 이 영화를 보고 거의 다큐멘터리 아니냐면서 극찬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증이 뛰어났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기 동태평양에 있는 지각판 경계가 쭉 올라와서 LA 바로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LA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화산이 뻥 하고 터진다는 게 황당하게 들리지만 지질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 용암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을 보면 이게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에요. 처음엔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에서 용암이 솟구치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거기다 소방차로 물을 막 뿌려요. 왜? 용암 겉면을 식혀서 굳게 만들어서 그 자체가 벽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근데 용암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겉은 굳어도 속은 뜨거우니까 지하철 터널로 길을 바꿔서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느냐? 고층 빌딩을 폭파시켜서 거대한 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용암 흐름을 바다 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연력학, 유체역학에 기반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확성이 주는 짜릿함, 용암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식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물리 법칙들을 스크린에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낸 거예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제대로네 하면서 거의 잘 만든 다큐멘터리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지적인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SF 영화를 사랑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상상력, 철학적 실문, 그리고 과학적 정확성. 그럼 이 세 가지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학자들이 최고의 SF 영화를 꼽는 기준은 딱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은하철도 999처럼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는 불꽃이 되기도 하고 매트릭스처럼 우리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볼케이노처럼 소름 돋는 현실성으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 과학적 정확성을 자랑했던 영화 볼케이노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화산재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보고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두 똑같이 생겼는데요.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쟤를 뒤집어 쓰고 그냥 회색 인간이 된 거예요. 모든 인종적 차이가 사라진 순간이죠. 결국 최고의 SF 영화들은 그게 상상력이던 철학이던 현실성이던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그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은하철도 999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사는 것의 가치를, 매트릭스는 진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볼케이노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어쩌면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SS 영화는 뭔가요? 그리고 그 영화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여러분의 가심에 불꽃을 지폈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나요? 혹은 그 소름 돋는 현실성에 감탄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SS 영화와 그 이유를 꼭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